네, 앞서 종목 특징주들 잠깐 살펴봤는데요. 하나씩 조금 더 특징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것들 전문가 의견까지 더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모니터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지점의 석주영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5대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는 단연 한국전력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사회에서 요금 인상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호재로 반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정말 인상하겠다라고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국전력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이제 따라가기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물도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인상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10%대 전기요금 인상을 의결을 하고 그리고 정부를 본격적으로 압박을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충분히 논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갔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정권 자체가 좀 말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좀 압박을 넣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가 지금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이슈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요금 인상 자체에 대해서 배팅을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십니다. 다만 지금 기본 가치, 그러니까 회사의 기본 자산 가치만 보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하시지만 어느 정도는 좀 유틸리티업이라는 그런 특징에 의해서 조금은 좀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현재 24,3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으로 본다면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긴 기간 놓고 본다면 가져가는 건 무리 없겠으나 역시 종목의 특성상 큰 움직임 기대하기 힘들고 가격 인상 이슈라는 부분 역시 아직까지 100%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한국전력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오늘 하나금융지주의 움직임 역시 두드러지죠. 은행주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 나타내는 가운데 하나금융지주는 그래도 3, 4%대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이슈가 있죠. 종목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내로 이제 다 처분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 주가가 반응하는 이유도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외환은행 인수가 아무래도 이제 하나금융의 가장 큰 기회 요인이기도 했지만 사실 리스크 요인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불안 요소가 이제 해소가 됐다는 점, 그런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아마 이런 인수 가격을 다운을 시킨다든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근에 이제 CJ가 대한통운 가격을 좀 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좀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종 확정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 중에서 지금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지금 급부상을 했고요. 그리고 사이즈로 봐도 사실 이제 신한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항상 큰 빅딜을 했었지만 하나금융지주는 지금까지 못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관심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외환은행은 어떤 시각이세요? 외환은행은 고배당 정책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력이 반감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인수 가격이 이제 정확하게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사실 이제 피인수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 가치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은행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를 많이 봅니다. 이게 합쳐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날까? 그러니까 보통 M&A가 있다 그러면 피인수 회사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랑 만약에 LG전자 합병을 한다 예를 들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LG전자를 먹는다 그러면 LG전자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커지는 회사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은행 가격이 얼마가 나오건 사실은 이득이 되는 건 더 하나금융지주 쪽이 더 많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개별 특징주 가운데 하나로 꼽은 LG노텍도 살펴볼게요. 오늘까지 4일 연속 오르고 있고 오늘도 현재 양봉을 아주 길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혀 흐름에 있어서 둔화되는 모습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LG노텍 이렇게까지 크게 오르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애플, 그러니까 애플향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요게 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내년 1월 아마 아이패드 3가 조립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이패드 3용 패널,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LCD, 그리고 AMOLED, 이게 AMOLED로 바뀔지 LCD로 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패널이 이미 선정이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패널 쪽이 가장 먼저 이슈가 될 거고요. 그 LG노텍 같은 경우도 핵심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물량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아이폰 5 관련 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을 보고 좀 배팅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 조명의 최고 수혜주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성장 동력을 계속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LG노텍이 지금 주목받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이게 단기로 쫓아가시는 분들은 이걸 쫓아가실 때 위에 꼬리가 많이 생긴다던가 오히려 아주 단단하게 강하게 가면 그게 더 유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뭐 한국전력도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상승했다가 꼬리를 쭉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매물이 많다는 소리고요. LG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으십니다. LG노텍 지금 사흘째 오르고 있고 오늘 뭐 6%대 강세입니다. 만약에 단기적인 관심을 지금 시점에서 갖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추가 상승 예상하십니까? 지금 일단은 20일선 있는 69,000원대 좀 거기가 좀 고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충분히 매물대를 봤을 때는 그 정도 가격에서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고점인 75,000원 정도까지는 지금 목표로 잡으셔도 되고 만약에 아주 짧게 보신다. 그러니까 좀 스캘핑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개업을 메우는 7만 원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단기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모니터 이 시간에는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지점의 석주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